안녕하세요. 이 강의는 푸세마음 심혈관계 편을 교재로 합니다. 성인 간호학 중에서 내용도 많고 어렵고 공부할 것도 참 많죠. 판막, ECG, 신부전 헷갈릴 게 참 많은데 이러한 심혈관계 강의를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드리고자 이런 강의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저자 소개 먼저 할게요. 저는 푸세마음 심혈관계 저자 안정원입니다. 책을 바탕으로 강의도 맡게 되었고요. 저는 카디올로지 쪽에서는 거의 대부분 다 근무를 해본 것 같아요. CSDU, CSRCU, Cardiac Cath Lab, Telemetry, Sub-ICU 등등 다에서 다 근무를 했었고 지금은 뉴욕에 있는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에 있는 CCU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경력 개발을 하면서 중환자 전문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 이듬해 심장내과 전문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스페셜티를 인정받았습니다. 만약에 강의나 책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시던가 드림러스 카페로 꼭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유닛 1 4개의 방, 2개의 펌프. 배울 것은 해부생리이거든요. 다른 장기도 마찬가지겠지만 심장의 경우에는 해부생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이 위로 새로운 지식, 증상, 약물, 질병 과정 등등을 이제 위에다가 공부를 해서 쌓아 올리기가 힘들어요. 그만큼 해부생리가 단단한 파운데이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심혈관계 간호를 꽉 잡을 수 있다면은 이번에 지나치지 마시고 꼭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심장의 위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자, 심장의 위치는 왼쪽 가슴에 있죠. 근데 이거는 모두 다 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의료인이잖아요.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심장의 앞면, 후면부, 양옆에, 그 다음에 아래에는 어떤 장기가 위치하고 있는지 모두 다 알고 이것을 임상과 연결 지을 수 있어야 이제 심장의 위치를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자, 심장의 앞면에는 복장뼈, 흉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 외과에서 수술을 할 때는 이 흉골을 절개를 하게 되죠. 이거를 스터노톰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한번 흉골이 절개가 된 스터넘은 봉합 철사를 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이라도 오픈하트 수술을 하신 환자들은 이 철사를 평생 가지고 있어서 체스트 엑스레이를 보면은 이 철사로 이제 스터넘이 묶여 있는 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는 심장의 뒷면에는 식도가 있다. 자, 이러한 해부학적인 위치를 이용한 검사가 있죠. TEE라고 하는데 이거를 경식도 초음파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의 약자냐? Trans Esophageal Echocardiography. 경식도 초음파라고 하고요. 자, 심장 바로 뒷면에 식도랑 붙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식도로 내시경 프로브를 넣어서 이제 심장 초음파를 바로 보는 게 TEE라고 해요. 그래서 이건 준비 과정이 위내시경 준비 과정이랑 비슷합니다. IV, 금식, 동의서. 심장의 좌우로는 폐가 있죠. 자, 폐와 폐 사이 공간은 무엇이라고 하나요? 종격동이라고 하죠. 종격동은 의학용어로 메디아스티넘이라고 하고, 자, 가끔 심장 수술을 하고 이 스터넘 운드가 인펙션이 된 경우, 힐링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이 폐와 폐 사이 공간이 종격동에 감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메디아스티나이티스. 종격동염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사망률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환자가 굉장히 sepsis에 빠질 경우도 많고 항생제를 써도 참 치료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죠. 이제 심장 아래로는 횡격막에 누워있는 모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심장 아래 여기 사진 한번 볼까요? 횡격막에 심장에 에이펙스가 누워있잖아요. 비스듬하게. 그래서 가끔씩 흉통이 에피가스트릭 페인이랑 비슷하게 느껴져서 오인될 때가 있어요. 자, 식도랑 가까이 붙어 있고 횡격막이랑도 근접하기 때문에 환자가 스스로 복통이나 아니면 내가 체했나? 라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가 이 부위가 심장의 아랫부분, 그러니까 posterior wall이나 이제 inferior wall에 myocardial infarction이 있을 경우에는 횡격막이랑 근접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GI 증상에 가까운 그런 흉통이 나타나기로 해요. GI 증상이라고 하면은 epigastric pain, 그 다음에 나우지아, 보미팅, 체한 느낌. 자, 이러한 느낌도 이제 심근경색의 증상일 수 있다. 특히 심장의 하부인 inferior wall에 심근경색이 있을 경우에는 식도랑 횡격막이랑 근접하기 때문에 GI 증상으로 오인이 될 수도 있다. 이 정도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심장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완과 수축을 반복을 하는 역동적인 장기라는 건데요. 이게 왜 독특하냐면 간이나 신장,
뇌, 다른 장기를 생각을 해보면 심장처럼 이완과 수축을 끊임없이 하는 장기는 없죠. 자, 그 끊임없이가 하루에 몇 번 하냐? 정상 심박 수가 60에서 100회 정도 되잖아요. 1분에. 거의 하루면 한 10만 번 정도 됩니다. 네, 하루에 10만 번 정도 뛰는 동안에 이러한 심장 주기에 맞춰서 이완과 수축을 반복해서 하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판막도 열리고 닫히고 ECG도 있고 심방과 심실 다 이런 것들이 코디네이션이 다 딱딱 잘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자, 만약에 이러한 과정에서 뭔가 이제 과정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은 이제 질병이 되고 증상이 생기는 거겠죠. 자, 먼저 이완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이완기는 stretch, 그 다음에 diastole, filling이라고 하잖아요. 자, filling을 채운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자, 혈액을, 자, 심방이 스트레치가 돼서 심방이 늘어나서 무엇을 혈액을 필링하는 시기가 이완기 다이아스톨릭입니다. 자, 이 시기에는 혈액을 충분히 채워줘야 하는 시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력 발전소를 생각을 해보면은 저수지에 물이 충분히 있어야 모터를 돌리고 전기를 만들 수 있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이완기는 볼륨을 채우는 시기입니다. 자, 심장에서 볼륨이라고 하면 혈액량을 말하거든요. 만약에 심장이 이 이완기를 충분히 가져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예를 들어서 뭐 AFib처럼 심장이 매우 빠르게 뛴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이완을 할 시간이 없어지면은 심방에 충분히 혈액을 채울 만한 시간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심방이 충분히 스트레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자, 카디아 아웃풋이 결국에 떨어져요. 왜냐하면 혈액양 볼륨이 줄어들기 때문에 충분히 채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는 혈압이 떨어지고 카디아 아웃풋이 잘 안 나온다는 말이죠. 자, 이런 상황을 다이아스톨릭 디스펑션이라고 합니다. 자, 다이아스톨릭 디스펑션 다시 말하면 이완기에, 그러니까 심방이 스트레치 최대한 늘어나서 혈액 볼륨을 최대한 머금어야 되는 이 시기에 무언가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충분히 이제 볼륨을 채울 수 없는 시기. 그래서 심박출량이 떨어지는 것을 다이아스톨릭 디스펑션이라고 합니다. 자, 대표적으로는 뭐 심근증, 빈맥의 경우가 있어요. 빈맥은 어쨌든 이완기에 심방이 수축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단축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심박출량이 많이 떨어지고 환자들이 어지럽다고 호소를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엔 이제 수축기에서 볼까요? 수축기는 contraction, systolic, 펌핑이라고 되어 있죠. 자, 수축기는 펌핑의 타이밍이에요. 심장의 수축기 펑션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일단은 혈압이 많이 떨어집니다. 심박출량도 많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펌핑을 할 근육에 힘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좌심실이 대동맥 바깥으로 혈액을 제대로 수축을 해낼 수가 없어요. 그만한 힘이 없는 상태이거든요. 자, 그런 시스톨릭 다이아 펑션에서는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먼저 혈액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어지럽습니다. 어지러운 이유는 뇌로 충분히 혈액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맥박도 약해지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면은 소변량도 좀 줄어들겠죠. 또 펌프가 잘 작동을 하지 못하면 이 플루이드가 다 폐로 다 백업이 됩니다. 결국엔 좌심실에서 제대로 혈액이 방출되지 못하면 이 볼륨들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좌심방으로 가겠죠. 좌심방은 어디랑 연결돼 있나요? 폐랑 연결돼 있죠. 그래서 시스톨릭 디스펑션이 있는 경우에는 주로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shortness of breath, dyspnea on exertion. dyspnea on exertion은 조금만 움직여도 타키프니아가 생긴다던가 조금만 움직여도 숨찬 증상이 생기는 게 DOE, dyspnea on exertion이고요. 그 다음에 orthopnea. 누워서는 숨쉬기가 힘들어요. 약간 비스듬히 앉거나 세미 파울러 자세를 했을 때 숨쉬기가 좀 나아지는 게 orthopnea, 기좌호흡이라고 하고요. 앉았을 때 호흡이 좀 더 편안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자, 병원에서는 세미 파울러 자세를 해주지만 집에서는 어떻게 해요? 집에서는 환자가 베개를 몇 개를 사용하는지를 확인하거든요. 그걸 필로 몇 개를 사용하는지, 베개를 몇 개를 사용해야 밤에 잠을 잘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것도 orthopnea를 사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전신순환과 폐순환이라고 했는데요. 자, 먼저 에올타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자, 에올타에서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artery를 타고 전신순환을 시작합니다. 그죠? 여기에는 간략하게 적혀져 있지만 여기 대동맥궁에서는 이제 브레인으로 혈액을 공급을 하고 중간에는 간으로 가기도 하고 뭐 키드니로 또 혈액을 공급을 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카디아 아웃풋이 떨어지면 심박출량이 떨어지면은 유린 아웃풋이 그래서 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장이 굉장히 혈류에 예민해요.
사구체가 있는 거 있잖아요. 사구체가 있으면서 이제 심장에서 돌아오는 혈액을 거의 한 20%가 키드니로 바로 갑니다. 심장에서 방출되는 혈액에서. 그래서 카디아 아웃풋이 떨어졌을 때 제일 먼저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기관이 바로 신장이에요. 그래서 소변량도 떨어지고 그런 증상이 있죠. 자, 아무튼 키드니에 이런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뭐 GI도 있겠죠. gastrointestinal system에 혈액을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capillaries 모세혈관의 완전 끝에 가면은 여기 사진을 보면은 혈관이 매우 가늘어지잖아요. 이렇게 모세혈관 끝에 가면은 적혈구 하나가 겨우 비집고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혈관이 얇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셀 투 셀 가스 익스체인지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산소가 풍부한 적혈구는 산소를 세포에 주고 옵니다. 맞죠? 자, 여기서 O2가 우리가 보통 정상 O2 saturation 하면 95% 이상을 보잖아요. 자, 여기에 있는 뭐 적혈구들은 뭐 산소 포화도가 99%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산소를 주고 난 뒤에는 여기서는 한 산소 포화도가 한 65에서 70% 정도 됩니다. 정맥혈이니까요. 그리고 나머지는 CO2로 받아들고 다시 이제 심방으로 가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베인이죠. 자, 베인은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여기에 보면은 하대정맥이라고 inferior vena cava가 있어요. 하대정맥. 이제 브레인에서 오는 정맥은 superior vena cava라고 상대정맥이 있어요. 이 두 정맥으로 다 모여서 우심방은 베인이랑 연결되어 있는 조그마한 홀이 있어요. 다 그 홀로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deoxygenated blood가 심방으로 다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 우심방에서는 폐순환을 시작을 해서 폐동맥 판막을 열고 폐동맥을 지나서 폐로 간 다음에 알베올라에서 가스 익스체인지를 하고 이제 산소를 다시 충전을 해서 그 다음에 퍼머너리 베인을 타고 이제 이 퍼머너리 베인에는 이제 O2가 풍부한 혈액이 되겠죠. 퍼머너리 베인 안에 있는 이제 산소가 풍부한 혈액은 좌심방으로 들어와서 좌심실로 다시 가고 자, 이렇게 된 혈액은 다시 에올타를 통해서 전신 순환을 시작을 하겠죠.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폐순환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폐순환이란 산소 리필이다 라고 적었는데 전신순환은 다들 잘 이해를 하잖아요. 전신순환은 대동맥을 지나서 이제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전신으로 출발하는 거를 전신순환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폐순환은 헷갈리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따로 지었고요. 먼저 산화적혈구랑 비산화적혈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여기서 산소가 떨어진 비산화 이 개념은 뭐냐면은 자, 적혈구가 100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99개의 적혈구가 등에 산소를 업고 있어요. 자, 이게 산소 포화도 99%라는 겁니다. 이거를 oxygenated blood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포 말단에 가서 이런 산소를 주고 오게 되잖아요. 산소를 주고 온 이러한 적혈구들을 deoxygenated blood라고 해요. 자, 이렇게 deoxygenated blood는 한 산소 포화도가 65에서 70%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자, 세포에다 주고 온 거겠죠? 자,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폐순환에 대한 모식도예요. 자, 폐순환에서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은 SVC, IVC가 있잖아요. 상대정맥, superior vena cava, 그 다음에 IVC는 하대정맥. 여기에서 이미 deoxygenated blood가 SVC, IVC를 통해서 RA, right atrium으로 들어오잖아요. 자, 이 혈액은 right ventricle로 들어가게 되고 pulmonary valve를 지나서 pulmonary artery를 통해 렁으로, 폐순환으로 가게 됩니다. 자, 폐순환의 목적은 뭐예요? 산소 리필. 왜냐하면은 이 혈액들은 deoxygenated blood니까 전신 순환을 마치고 돌아온 혈액이기 때문에 산소 포화도가 65%, 70%밖에 안 됩니다. 자, 이 혈액을 99% 산화로 만들어야 전신 순환을 시작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한 그 과정이 폐순환입니다. 폐에서 산화를 마치고 난 뒤에는 pulmonary vein, 베인을 통해서 자, 그럼 pulmonary vein 안에 있는 혈액은 산소가 풍부할까요? 부족할까요? pulmonary vein은 렁에서 바로 나온 혈액이잖아요. 여기는 산소가 풍부한 혈액입니다. 전신순환을 하기 위한 혈액이죠. 왜냐하면 이게 pulmonary vein이니까 이게 학생들이 이게 헷갈려요. 베인 안에 있는 거니까 그럼 검붉은 정맥혈이 흐르는 게 아니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pulmonary vein은
산소가 충분히 이제 충전이 된 혈액이고요. 이 혈액은 left atrium으로 들어가서 좌심실 left ventricle을 통해서 에올타로 통해서 전신 순환을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학생들이 동맥혈, 정맥혈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동맥혈은 프레시 블러드, 선홍색의 혈액이다. 정맥혈은 검붉은 그런 혈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동맥과 정맥은 안에 흐르고 있는 혈액으로 구별을 하는 게 아니라 혈관의 기능에 따라서 구별을 하는 거거든요. 자, 동맥은 일단은 프레셔가 있잖아요. 동맥은 일단은 우리 혈압도 그렇고 120에 80 이런 식으로 프레셔가 있고 pulmonary artery도 프레셔가 있어요. 한 25에 15 정도 됩니다. 시스톨릭이랑 다이아스톨릭이. 그러나 베인은 그런 프레셔가 없죠. 이완기랑 수축기가 없어요. 베인은 수축과 이완을 하는 베슬이 아니거든요. 자, 그런 기능을 artery가 하는 거죠. 그래서 artery는 이렇게 수축과 이완을 하고 그래서 탄성이 있고 박동성이 혈관의 동맥이라고 하는 거고 정맥은 그렇게 박동성이 있지 않고 혈액을 운반하는 게 주된 기능이고 그래서 혈액이 역류하지 않도록 판막이 있습니다. 우리 다리에도 그런 판막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만약에 혈액이 정맥혈이 울혈이 되게 되면 대표적으로 우리 다리에 생기는 바리코스 베인 같은 거 생기잖아요. 자, 그래서 아무튼 동맥과 정맥은 혈관의 기능에 따라서 구별을 하는 거지 그 안에 있는 혈액으로 구별을 하는 것은 아니다. pulmonary artery 안에 흐르는 혈액은 deoxygenated blood가 폐를 향해 산소 리필을 하러 가는 거고 pulmonary vein에 있는 혈액은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좌심실로 들어가서 전신순환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